자, 학생 여러분, 먼저 시간에 우리가 그 교체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자음 체계표를 공부했죠. 그쵸? 오늘은 이제 다시 교체로 들어가서 교체는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가 끝나면 축약, 축약이 끝나면 첨가, 첨가가 끝나면 탈락, 이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 외에 쭉그 음운에 관한 이제 소리에 관한 그런 공부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은 그 노트를 준비해 갖고 필기를 해가면서 같이 수업을 따라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교체는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그리고 끝소리 규칙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있다.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음표를 공부하면 뭐 비음화, 유음화, 뭐 된소리 대기 이 세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먼저 그리고 이 비음화하고 유음화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자음동화라고 배웠습니다. 자음동화. 자음끼리 만나갖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음동화, 자음끼리 동화, 서로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닮아가는 걸 갖다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음화란 바로 뭐가 되냐? 예를 들어 다시 하겠습니다. 국, 물, 이 두 가지 중에 서로 만나는 게 기역과 미음이죠. 그쵸? 기역과 미음인데 기역은 예사소리, 미음은 기역은 예사소리, 미음은 바로 뭐가 된다? 그치? 미음은 비음이죠. 비음. 이렇게 두 개가 만날 때 예사소리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자, 기역은 비음으로 바뀌면 이응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응과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비음화라고 불렀습니다. 자, 비음화. 비음화. 그치? 비음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뭐 디귿하고 미음이 만난다. 그러면 미음은 비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뀌는 거야. 자, 디귿이 바뀌는 건 뭘로 바뀐다? 니은하고 미음이 바뀐다. 응? 예를 들어 어, 뭐 얘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비읍하고 뭐 니은이 만난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얘는 비음이니까 미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읍은 미음으로 비음이 나니까 바뀌고 니은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비음하다. 교체 중에 비음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공부할 게 이제 유음화가 되겠습니다. 유음화. 유음화. 유음화는 바로 뭐냐면 그냥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게 유음화야. 응? 예를 들어 보자. 신라 어떻게 되어 있다? 니은과 니을이 만나잖아요. 그쵸? 니은은 비음이고 니을은 유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니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가 됩니다? 니을 니을로 바뀌는 거예요. 니을 니을. 그래서 실제로 소리는 어떻게 된다? 신라가 된다.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통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소리. 보통 소리. 뭐 기역과 리을이 만난다. 그럼 이거 안 바뀌어요. 이거 안 바뀌어. 오로지 니은하고 니을이 만날 때만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게 유음합니다. 그 외에는 유음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자, 비음인 미음하고 리을이 만난다. 유음은 안 일어납니다. 대신 이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미음하고 자, 리을은 뭐가 그 어떤 계열이었어? 그치? 디귿에서 나온 거니까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음하는 니은이 리을로만 바뀌고요. 나머지 리을은 그 보통 소리랑 만날 때는 바뀌지 않고 비음하고 만나면 그냥 니을이 비음으로 변합니다. 오로지 니은하고 니을만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만 바뀐다. 이게 유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유음화. 공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엔 이제 그 다음엔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자, 우리 이런 거 보자. 예를 들어 밤에 길을 간다. 밤, 길.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뭐라고 발음합니까? 밤길이라고 발음한다. 밤길. 그쵸? 여기 보면 요 기역이 뭐가 됐다? 쌍기역으로 바뀌었어. 쌍기역은 뭐라 그랬어? 그치? 된소리라고 불렀잖아. 이런 게 바로 뭐가 된다? 된소리 대기야. 된소리 대기. 자, 어떻게 자음끼리 서로 만났는데 자음이 비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어서 동화는 아니야. 그냥 바뀐 거야. 그 된소리 대기. 경음화라고 불러. 경음화. 경음하고 하나가 다른 걸로 바뀐 거니까 뭐가 된다? 그치? 이건 교체다. 라고 선생님 설명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치? 기억이 이렇게 바뀐 거는 뭐가 된다? 기억이 두 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이렇게만 썼을 뿐이지 그냥 하나의 소리야, 하나의 소리. 하나의 음운이다. 그쵸? 이거 두 개의 소리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건 그냥 하나의 소리다. 이거 뭐가 되다? 이것도 하나야, 하나. 그쵸? 하나의 소리다. 어? 기억은 뭐야? 이건 두 개다, 이거야. 기억 바로서 기억. 응?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두 개야. 그치? 이렇게. 근데 요거는 하나야. 응? 이것도 그냥 하나의 소리일 뿐이야. 두 개가 결합된 소리가 아니죠. 그쵸? 밤길은 이렇게 된다. 밤길은 그냥 보통 이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뭐, 슛,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 어떤 앞에 그 받침 있는 말 다음에 올 때 뭐 변하거나 아니면 뭐 사이소리 현상으로 변하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된소리 대기는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따로 공부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죠? 된소리 대기. 그래서 이렇게 된소리 대기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뭐가 된다? 국외음화를 공부하겠습니다.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라고 하는 건 우리 입을 보면 입은 이렇게 앞니가 있고 입 천장이 있고 목구멍으로 흘러가고 아래도 앞니가 있고 이 앞에 혓바닥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목구멍이 있어. 그치? 이 부분,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입천장이잖아. 그래서 입천장을 뭐라 그래? 입국자를 써, 한자로. 그 다음에 뚜껑 개자를 써서 여기를 구개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혀가 이쪽으로 가면서 소리가 나면 그걸 갖다 구개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바뀐 걸 갖서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개음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뭐야?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신분제가 변화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가 진행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는 거야. 응? 언어에 막 그 불필요한 언어들도 막 바뀌면서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그 언어의 모습도 말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어느 정도로 바뀐 거냐 하면 영국에서 쓰던 영어가 미국식 영어로 바뀐 것보다 더 많이 바뀐 거야. 미국 영어, 영국 영어가 호주로 가면 굉장히 그 이상한 영어가 되거든. 저번에 선생님이 유튜브를 봤더니 뭐 한국인들이 만든 뭐 한국식 영어, 뭐 그래갖고 뭐 에어컨이 뭐냐 그랬더니 영국 애들은 이게 뭔 말인가 모르는 거야. 응? 영국.
그래서 뭐 저기 에어 컨디션을 줄여서 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국 애들이 그럴 수 있다 막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호주 애들은 어? 우리는 그냥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호주는 뭐가 되는 거야? 영국식 영어가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많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언어도 많이 바뀌어갖고 근대 언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오늘날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가서 뭐 세종대왕도 만나고 뭐 누구도 만나고 막 그러는 영화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종시대 때 가갖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제주도의 할머니들하고 옛날 언어, 제주도 방언을 쓰는 할머니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거의 언어가 통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뭐 숙종이나 영조나 정조시대 때로 넘어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거의 대화가 될 겁니다. 많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대화가 전혀 안 돼 있어. 요즘 유네스코에서 제주도 방언,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을 뭐가 된다? 사라져가는 언어로 이제 보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도 방언은 전혀 우리 한반도 육지의 말하고 근원이 다른 건 아니에요. 쓰는데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야. 제주도는 원래 옛날에 탐나국이라 그래갖고 따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고려 때 와서 광종 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앙 집권화가 잘 되고 강력해지고 육성화되고 그치? 통일 국가 하나가 존재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제주도에 있던 탐나국에서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갖고 아예 항복을 했어.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에다 제주목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다스렸단 말이야. 이때 제주도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썼을 거로 선생님은 짐작을 해요. 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자기들이 먹고 살고 뭐 중심이 되려면 나라에서 중심이 쓰는 말, 그때 고려 말은 개경말이었으니까 개경 언어를 갖다가 빨리, 개경말은 경기도 말하고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개경말을 빨리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언어는 버리고. 이건 마치 뭐가 되는 거야? 하와이를 제주도,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했을 때 하와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말들을 버리고 영어로 이렇게 갈아탄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제주도의 방언들은 바로 중세시대, 고려 때서부터 세종 때까지 시대의 언어를 갖다가 표준말로 습득을 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제주도 일어났나? 안 일어났잖아. 병자호란, 제주도 안 일어났어요. 상업의 발달, 신분제의 변화, 제주도는 상관이 없었어. 심지어 6.25, 제주도는 별로였어. 관련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언어의 변화가 없이 그냥 14세기 고려 말, 이걸 갖다가 그냥 거의 그대로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변화된 거는 육지의 언어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세종시대 때, 나란말씀 이런 걸 좀, 세종시대 때 언어를 좀 알고 싶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제주도 옛날에 계셨던 할머니를 보면 대충 옛날의 언어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조선시대 때 그 글을 보면 그렇죠? 두 번째 꽃, 그럼 뭐 두불꽃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렇죠? 아래야도 발음하고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주도 말하고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세종대왕이 말하는 게 지금 텔레비전에 뿌리 깊은 나무나 뭐 육룡이 나르샤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련된 우리가 듣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방언 비슷한 말들을 서로 막 높낮이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을 것이다
제대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주도 방언을 쓰시는 분하고 만나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 국외음화가 일어나갖고 전라도 지방서부터 국외음화가 쭉 퍼지기 시작해갖고 뭐가 되는 거야? 서울을 갖다가 지나서 북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우리나라는 그 6.25로 인해서 단절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함경도 지역 이쪽 사람들이 아주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자, 국외음화란 바로 뭐냐면, 그치?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디귿이나 티그스, 두 소리가 뭐가 된다? 이 모음을 만나면 T, D 이렇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래갖고 이걸 부드럽게 디귿하고 티읕을 갖다가 입천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될까요? 지하고 치읓으로 발음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걸 갖다 발음할 때, 그치?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발음할 때 요거 하지 말고, 그치? 요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 그치? 이거 가티가, 영이야, 가티가,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발음해? 그치? 가라고 발음하죠. 요 티그듬이 이모음과 만나서 뭘로 바뀐 거야? 치읓으로 바뀐 거죠. 그쵸? 이것도 뭐가 된다? 구하고 지읒음이 이모음을 만났으니까 뭐로 바뀌는 거야? 지읒으로 바뀐다. 굳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굳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되고 빨리 발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국외음화가 돼갖고 지금은 북한의 일부 함경도 뭐 몇 군데를 빼놓고는 강원도 쪽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다 이제 국외음화가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국어의 특질적인 음운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음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처음에 국어 읽는 법을 가르칠 때 굉장히 힘든 거죠. 아이들은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책에 보면 영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냥 우리 읽으면 국외음화 이러는 대로 영이야 가치가 이렇게 쓰고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연상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뭐가 되는 겁니까? 아이들한테는 가치라고 하면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죠. 가시라고 발음되고 이라고 발음되는데 왜 치가 나올까?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냥 국외음화 없이 그냥 그대로 소리 나는 그대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음운 변동이 된 걸 갖다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헷갈리면서 거기에 과학적인 그 어떤 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글을 쓰고 읽을 때는 그냥 영이야 갓이가 이렇게 혹은 갓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선생님은 보는 겁니다. 자, 국외음악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국외음악. 자, 국외음악 했고요. 이제 그 된소리 대기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체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끝소리 규칙이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발음될까요? 그쵸? 이거 박 이렇게 발음됩니다. 박. 이건 어떻게 발음될까요? 박.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발음될까요? 그쵸? 똑같이 박이라고 발음됩니다. 박. 이렇게 받침은 다르게 썼지만 원래 이게 맞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소리는 기역밖에로는 소리가 안 납니다. 끝소리에서. 자, 우리나라 말은 국이다 그러면 요 처음에 나오는 건 첫소리, 요건 중간소리, 요거는 끝소리 이렇게 불러요. 이게 끝소리야. 이 끝소리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그쵸? 이
소리가 나는 소리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자. 그래서 끝소리 발음이 가능한 것은 바로 뭐만 소리 나느냐? 잘 보세요. 기역 우리 발음할 수 있어요. 리음도 발음합니다. 디귿도 발음해. 리을도 발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발음이 그대로 돼. 비읍도 발음이 그대로 돼. 시옷 발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옷 발음 못해요. 그렇죠? 시옷 발음 못하고 그 다음에 지읒 발음 안 돼. 히읗 발음 안 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이걸로 바뀌어.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뭘로 발음이 된다? 이거 기역으로 발음돼. 그래서 기역. 그렇죠? 이것도 여기서 발음돼. 그렇죠? 니은은 니은밖에 안 돼. 디귿이 가장 많이 돼. 이것도 디귿으로 발음되고요. 요거는 끝소리 없으니까 아예 안 쓰고, 그렇죠? 시옷도 디귿으로 발음되고, 쌍시옷도 디귿으로 발음되고, 지읒도 디귿으로 발음되고, 그렇죠? 이런 거는 받침이 안 써. 이거는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이건 할 거 없고, 히읗도 이것으로 발음돼. 디귿으로 다 발음돼요. 리을은 리을 그대로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은 뭐가 된다? 비읍은 그쵸? 요거 이렇게 이게 발음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기억력 그 다음에 미음 그대로 발음되고 그 다음에 시옷은 발음 안 되고 이응도 그대로 발음돼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가 날 수 있는 건 1, 2, 3, 4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5, 6, 7 7개밖에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된다? 그치? 이렇게 실제로 썼지만 발음되는 건 뭘로 난다? 이렇게밖에 발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써도 발음은 뭐가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 뭐라고 발음된다? 이거밖에는 발음이 안 돼. 실제로 발음되는 거. 이거 발음할 수 없어요. 괜히 이거 발음하려고 노력하지 마.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그냥 이게 발음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발음된다? 그냥 또 디귿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디귿 하나로 통일돼서 발음이 될 수밖에 없는 바뀌어서 발음되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치? 이게 바로 끝소리 규칙이라는 겁니다. 끝소리 규칙.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아까 시옷 발음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일어났고 기역이 쌍기역으로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이런 거 보자. 이거 발음 안 된다 그랬잖아. 뭘로 발음돼? 그치? 디귿으로밖에 발음이 안 돼. 디귿. 근데 뭐가 되는 거야? 이 옆에 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 바로 이게 뭐야? 아, 비음이네. 비음하고 예서소리가 만나면 예서소리가 비음으로 바뀌잖아요. 디귿은 디귿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그 비음은 뭐가 있는 거야? 니은이잖아. 그래서 뭐가 돼? 뒷으로 바뀌어. 뒷문. 이렇게 1차, 2차의 과정에 걸쳐서 실제로 우리는 이걸로 소리 낸다는 거죠. 뒷문이라고 머릿속에 쓰고 이런 거라고 자기 이걸 발음한다고 생각하지만 입에서 실제로 발음하는 소리는 이것이 되는 거죠. 자, 프랑스의 언어학자 소실이라는 분은 우리가 머릿속에 실제로 알고 있는 이 소리 이걸 갖다가 시니피에라고 불렀어요. 랑그라고 불렀어요. 랑그. 그 다음에 실제로 나는 소리 이걸 갖다가 빠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거라고 기억하면서 발음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발음하고 있는 거죠. 이 발음의 차이 이걸 갖다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음운의 변동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운의 변동은 한 번에 걸쳐서 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뀌고 다시 또 바뀌는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소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디귿으로 바뀌고 다시 그걸 갖다가 뭐가 된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그렇죠. 비음으로 바꿔갖고 발음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인간의 뇌세포가 뭐 60조 개인가? 아니면 인간 전체인지는 잘 모르지만 뇌세포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근데 이 뇌세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너는 공부를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머리를 쓰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응? 머리에 있는 뇌가 국수냐? 그걸 응? 맨날 머리를 안 쓰게 막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뒷문을 갖다 뒷문으로 발음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걸쳐가는 이런 프로그램 등을 다 우리의 뇌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뭔가를 갖다 누르면 계산해갖고 촥 나오잖아. 그런데 그냥 컴퓨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쵸? 컴퓨터가 뭐가 되는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산을 해갖고 아주 그걸 갖다 촥 나오는 거죠. 컴퓨터도 무의식 중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치? 촥 나오게 된다. 컴퓨터가 그렇게 머릿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결과가 나오도록 뭐가 되는가? 계산되는 합리적인 절차. 그쵸?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알고리즘이라고 불러. 그래서 사실은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쉬운 것처럼 모르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는 무한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뒷문이라는 걸 뒷문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60조나 되는 60조보다 좀 못하겠죠. 그런 뇌세포에 이런 알고리즘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를 갖다가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니라 다 쓰고 있어요. 거의. 축구할 때 여러분들이 뭐 바나나 킥이나 야구할 때 어떻게 쓴다 이런 거 다 그 뇌가 담당해서 프로그래밍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잘 안 되면 부단히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연습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바로 뇌에 있는 프로그래밍을 뭐가 된다? 바꿔주는 것이다. 뇌가 그 프로그래밍을 바꿀 때 가장 잘 될 때가 뇌가 활성화될 때가 가장 잘 바뀐대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된다는 건 뇌가 활성화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사람들은 뇌가 막 뇌파가 올라가고 흥분되고 그러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 기분 좋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사람이 편하죠. 기분이 나쁘면 굉장히 남들한테 시비를 걸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기분이 좋으면 된다. 그러면 금방 바뀐다. 그냥 기분 나쁜 상태로 가서 야구 배트를 갖다가 1000만 번 휘둘러봤자 뭐가 된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자신감에 넘쳐서 흥분이 된 상태로 배트를 갖다가 100번만 휘두르면 여러분이 배트를 휘두를 때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그래밍이 재조정되면서 훨씬 향상된 그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뇌는 그런 식으로 뭐가 된다. 그치? 자기가 기억했던 프로그램을 바꿔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를 보고 막 그러면 막 기분 나쁘다 때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간단해요. 그건 그 아이가 그런 모습에 그렇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한 그 서적이나 영화 이런 걸 보면서 기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주 사랑을 다루는 영화를 재밌고 감동적으로 보면 그게 여러분의 어떤 폭력 습관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바꿔주는데 훨씬 좋아요. 그냥 뭐 나는 안 하겠다 막 이러는 것보다. 그치? 기분 나쁜 반성문 1000만 번 써봤자 안 돼. 그것만 더 강화될 뿐이야. 기분 좋게.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 교육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가끔 어떤 학생들을 보면 너무 심하게 알고리즘이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갖고 굉장히 그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할 때조차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거 자체에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아, 맞아. 나도 나의 그 뇌 생각하는 60쪽이나 되는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이 뇌 프로그램을 바꿔서 나의 인생을 개선해보고 나의 잠재력을 끌어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학생은 바뀔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 생활하고 자기를 좀 돌이켜보고 기분 좋은 것들을 찾아가고 응? 더 즐겁게 자기 잠재력을 갖다 바라보고 그런 걸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건 뭐가 된다? 흥분된 상태로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을 해나간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흥분된 상태로 기분 좋게 하면은 그건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치? 아니면 뇌는 또 그런 것도 있어. 뭐냐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계속 강요를 하다 보면 그 뇌의 알고리즘이 알았다.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바꾸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가끔 그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뭐 서울대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부가 되든 안 되든 90일 동안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연습을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거 앉아있는 알고리즘,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습관을 기른다는 건 우리가 뇌세포나 뇌 생각, 이런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바로 뭐냐면 인간의 언어에는, 우리가 쓰는 국어에는 우리가 공용적으로 그 국어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발음하는 거하고 다르게 되는데 그걸 발음하는 알고리즘, 그 절차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국어라는 말, 한국어를 갖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유를 하니까 너무나 그 한국어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걸 갖다가 공유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 대한 습관성을 갖고 다시 영어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치? 그 영어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겪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아이에게 뭐 회화 중심이 아니라 책을 읽는 뭐 문법 위주로 가르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영어, 한국어 알고리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영어식으로 사고 구조를 바꾸면서 알고리즘을 순간순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걸 하려면 뭐가 된다? 그냥 꼬박 앉아갖고 거기에 매달려서 뇌가 그걸 바꾸던가 아니면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공부를 해나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근데 우린 영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오늘 교차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나머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부한 것들 교체 몇 종류가 있다 그랬지? 그치?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끝소리 교체 요거 갖다가 뭐가 된다? 다시 한번 그 기억해보고 그걸 갖다가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